예, 안녕하세요. 조셰프TV의 조성진 셰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처음으로 컨셉을 하나 잡아서 식당을 하나 오픈할 텐데요. 뒤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의 첫 번째 컨셉은 스페인 레스토랑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첫 컨셉이 왜 하필 스페인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 주변에서도 첫 영상의 컨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는데 제가 스페인이라고 하니까 첫 영상이 왜 스페인이야? 더 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첫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하고 좀 진솔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했었던 만큼 누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로 바꿔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창업을 한다고 인사말만 너무 많이 하고 뜸을 들여갖고 여러분이 좀 지겨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창업 계획서가 모든 게 완성이 됐고요. 창업 계획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훑어보면서 창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금액 같은 거는 또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금액은 또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메뉴는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낱낱이 한번 저하고 깊숙이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셰프TV 푸드솔루션의 첫 번째 이야기 스페인 레스토랑입니다. 왜 사람들은 스페인에 열광하나?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이 미국, 프랑스 다음에 스페인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스페인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윤식당도 그렇고 스페인 하숙도 그렇고 그런 TV가 가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스페인을 다녀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향수에 빠져서 스페인 레스토랑들을 검색한다는 사실, 이렇게 스페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스페인 요리에 반하는가? 스페인 요리 특성상 마늘도 들어가고 피망도 좀 많이 들어가고 토마토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굉장히 잘 맞는 주재료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매콤하기까지 하고 감칠맛까지 난다고 하니 음식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지중해식 스페인 음식은 맛있기도 하고 당연히 건강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컨셉의 사회적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타파스 형식으로 술과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에피타이저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셰프TV 스페니쉬 레스토랑의 슬로건은 모던 스페니쉬 푸드입니다. 현대적인 스페니쉬 요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퓨전 스페니쉬 푸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페인의 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에 가깝게 재해석할 거고 또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서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요리 하나로만 표현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프렌치, 그리고 한식까지 경계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조리법으로 스페인식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셰프TV 스페인 레스토랑의 운영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심, 저녁 식사가 가능한 레스토랑 식사 메뉴는 물론이고요. 커피랑 브런치 메뉴까지 하는 카페, 그리고 맥주와 와인 등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문화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 카페, 펍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부터 늦은 저녁까지 매장 운영 효율을 최대한 늘려 매출을 극대화시킨다. 빈틈없이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욕심 가득한 매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픈한 매장이 서울 강남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놨고요. 그냥 평수, 임대료, 현재 건물 상태 등 상권 이런 식으로 매장 위치 선정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먼저 매장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컨셉을 정하고 메뉴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장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상권에 맞춰서 컨셉을 정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매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메뉴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뉴 선정에서 카테고리를 보면은 커피 있고, 모던 스페니시 푸드 있고, 베스트 타파스, 뉴 스페니시 파스타, 빠이야, 이베리코, 이렇게 메뉴가 컨택이 됐고요.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 설명에 대해서는 레시피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그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컨텐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카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판매를 하게 될 거고요. 타파스를 판매하게 될 거고, 그리고 뉴 스페니시 파스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파스타 자체가 스페인 요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파스타를 굉장히 스페인스럽게 요리를 하겠다, 뉴 스페니시 파스타 이렇게 구성을 갖췄고요. 그리고 빠이야가 스페인의 메인 요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빠이야에는 힘을 굉장히 실어주도록 할게요. 예, 이베리코 스테이크인데 저희는 최상급으로 베우타 등급을 쓸 거고요. 그 밑에 등급도 많이 있는데 스테이크로는 이베리코 베우타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베리코 베우타 등급으로 스테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뉴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으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짰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주방 설비를 해야 되는데, 주방 설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주방 설비업자한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방인데도 자기 손에 안 익고 동선이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레스토랑을 오픈을 했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동선들을 충분히 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개의 동선을 잡아 본 뒤에 주방 설비업자랑 만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정보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방 설비 견적을 낼 때도 굉장히 좋아져요. 자기가 어떤 물건들이, 어떤 설비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사이즈와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벌써 자신은 단가와 모든 것들을 확인을 했겠죠. 다음으로는 저희가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가장 즐거운 일이죠. 인테리어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컨셉을 전반적인 화이트 톤을 유지를 하는 컨셉의 매장을 선택을 했고요. 네온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서 저녁에는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스페인의 집을 주제로 해서 뭔가 스페인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살려줄 수 있는 소품들과 다양한 것들로 꾸며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이 나왔으면 바로 견적이 들어가야죠. 인테리어 견적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설비, 전기, 경량 공사부터 뭐 냉방기기, 가구, 데코까지 이 과정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견적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진짜 정말 많은 양의 견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이게 내가 돈이 어디에 들어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대충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인테리어 업자랑 견적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 부분에선 좀 낮출 수 있지 않나요? 뭐 저희가 주방에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방 설비 금액에서 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지 않나요? 여기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은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같이 인테리어 견적을 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인테리어 할 때는 사실 막 억대로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큰 매장 같은 경우들은. 그럴 때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1,000만원은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해야 벌까 말까 그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최대한 아껴서 다른 부분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영 자금으로 확보를 해놓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인테리어 견적을 했으면 이제 주방 집기를 사야 됩니다. 주방 집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사실 뭐 쓰레기통부터 빗자루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정말 한 매장에 있는 진짜 잡다한 것까지 다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장에 아무 연필 한 자루조차도 없는 그 매장을 채워넣어야 되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현재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자기 매장에 있는 품목들이 뭐가 있는지, 뭘 구매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사지 말아야 될 것들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방집기 구매를 이런 식으로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의 투자 비용 및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 예상 투자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견적도 내고 뭐 위치도 알아보고 모든 거를 다 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보증금과 월세는 저희가 없고요. 인테리어 비용은 9천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50평 기준으로 180만 원으로 견적을 내봤죠. 그리고 이제 가구를 구매해야 되고요. 왜냐면 아까는 가구가 견적서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구를 따로 뺀 이유가, 가구 같은 경우는 매장을 운영하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설비에 대한 견적이 있고요. 주방 집기에 대한 견적이 아까 보신 게 1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카페 설비가 저희가 이제 또 커피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머신이랑 이런 걸 구매하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머신은 안 사고 중급 정도로 해서 커피 관련된 모든 집기류들을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가게를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가게를 오픈하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예, 초도 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자재도 시켜야 되고 주류도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처음에는 신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를 다 요구해요. 그래서 그 선결제를 위해서 비용을 준비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비용, 당연히 오픈했으니까 저희 홍보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문 열었으니까 오세요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모든 소품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소품을 안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비용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 실내외 사인물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무전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진동벨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각종 홍보물 같은 것들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 다 쓰고 뭐 그냥 빈털터리에 매장을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초도자금이라는 것 자체도 투자 비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 초도자금이 없이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여기서 이 초도자금까지 다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테리어랑 가구랑 뭐 이런 비용들에서 초도자금을 확보를 못해요.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체크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 관련된 게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많이 생겨요. 일단 첫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하고 월세는 그냥 없는 걸로, 어디 오픈하냐에 따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탈 투자 비용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조셰프 스페니시 레스토랑의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저희가 1억으로 잡았는데 1억은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거니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2,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식자재 업체, 카페 재료, 뭐 커피, 원두, 술, 그리고 고기, 뭐 각종 휴지들, 세제들, 그러니까 쓰는 거죠. 사실 매출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변동이 되는 지출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각종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 관리도 꾸준히 하고 단가표 같은 것도 꾸준히 관리를 해서 식자재 같은 것들도 변동이 심한데 이게 실수로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식자재 업체에서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체크를 안 하시면 굉장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유통회사 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업주분들이 그 식자재 단가표 같은 거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이게 꾸준히 올린대요. 정말로. 뭐 수입 식자재나 아니면 야채 같은 거 가격이 심하게 변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뭐 10%라고 했는데 20%까지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게에 계신 분들은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가게를 운영하실 분들도 꼼꼼하게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고정지출이에요. 고정지출. 위에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아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다면, 이쪽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급여 있고, 뭐 복리후생비, 정수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통신비, 임대료,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집비,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매장을 운영할 때 지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죠. 부가세 빠졌고, 종합소득세 빠졌고, 그 다음에 인건비 4대 보험 별도로 빠졌고, 그 다음에 퇴직금 빠졌고, 빠진 게 좀 많죠. 이래서 가게가 손님이 엄청 많아도 세금으로 다 낸다, 인건비에서 끝난다 라는 식의 얘기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매장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금액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하고 또 당연히 뭐 부가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자재 쪽이 제일 크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쪽을 관리를 못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예, 이렇게 여러분하고 가게를 오픈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자기가 매장을 어떤 매장을 오픈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도 해보고, 내가 만약 아이디어가 있다면 매장을 오픈할 때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해본 거니까, 정확한 자료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예, 이렇게 모든 사업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제가 가장 잘하는 요리로서 여러분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부터는 진짜 멋있는 요리와 맛있고 새롭고 그리고 만들기도 쉬운 그런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